네, 안녕하세요. 청시서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2부에서는요, 지난 1부에 이어서 지방선거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의 이슈였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제가 본격적인 패널들의 입장을 들어보기 전에 간단하게 이 사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선거 당일에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 가운데 50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국민들이 못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 유권자들은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고 또 밤 10시까지 투표를 진행한 곳도 있었는데 밤 10시까지 이제 기다리지 못하는 유권자들은 다시 돌아갔어야만 했었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선관위의 대응을 비판하는 시위가 지금 강경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 논란이 커지자 선관위 노태학 위원장은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동욱님부터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주 미친놈들이죠. 아니 이게 투표용지가 없다는 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사실 여기 현지 친구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하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아니 그럼 투표용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선관위는 도대체 뭐 하는 집단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선관위 하면 또 다른 떠오르는 키워드가 이제 부정선거 관련이잖아요. 요즘 핫한 이슈죠, 계속.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 때 이제 때만 하더라도 이제 부정선거 실제로 있었으니까 그걸 없애고 이제 선거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들여간 노력과 시간과 피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지금 이렇게 내어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너무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요. 이건 이제 국가를 모욕하고 민주주의를 모욕하고 국민을 능멸한 게 아닌가 정도의 그런 대처와 그러니까 초보적인 실수기도 실수고 그러니까 뭐 음모론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부정선 사실 좀 음모론을 옹호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음모론이 안 나오게끔 일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실수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다는 게 정말 만약에 실제로 있다면 그 자체가 정말 끔찍한 사실인데 그 끔찍한 사실이 없게끔 똑바로 일을 깔끔하게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도 제대로 안 나요, 사실. 네, 저도 또 동의를 하는데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뭐 부정선거를 믿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계속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가 되면 더욱 그 음모론을 부추기는 꼴이 되고 본인이 그렇게 깔끔하다고 자부할 수가 있는지 선관위라는 게 진짜 딱 이 선거만을 위한 좀 헌법기관인데 작동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미션이 하나예요. 맞습니다. 이 일만 똑바로 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못하는 집단은 그 존재 의의가 있나?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또 많이 언급이 되는 게 이제 재선거를 과연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야 되느냐가 또 두 번째 이슈인 것 같아요. 혹시 이번에는 그러면 진 PD님부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솔직히 재선거를 얘기하기 앞서서 일단 선관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네. 이번에 보니까 제가 언론 보도에서 따르면 선관위가 계속 이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원래 좀 낮잖아요. 그래서 그 투표용지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좀 적게 준비를 하는 게 관행이었다는 언론 보도가 좀 있었어요. 저는 이런 거 보고 왜지?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예산을 절감하려는 목적이었겠죠, 당연히. 뭐 인쇄하는데 돈이 드니까. 근데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50%를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100%만 그냥 딱 준비하면 될 거를 이런 거에 예산을 아낀다고 국민들이 좋아할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래 너 50%돈 아꼈다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저는 또 선관위 휴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큽니다.
왜 휴가를 허용을 하는지 선거를 앞두고 아까 170명 정도라고 언론을 본 것 같은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훈련소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 신병을 받을 때는 아예 그 내부적으로 휴가를 통제를 해요. 나가지 말라고 일이 바쁘니까 남는 사람 뭐가 되냐 이런 식으로. 이게 당연한 상식인데 왜 선관 아마 동욱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실 거예요. 같이 아니, 군대를 나온 입장에서. 이게 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행정 쪽도 네. 했으니까 통신 행정 했는데 보면은 이게 휴가를 종합을 다 해요. 왜냐하면 그 부대 내에 필수적으로 최소 인원은 있어야 되거든요.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네, 임무 그렇죠. 수행에 차질이 없게끔 있어야 되는 인원이 있는 게 되게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맞습니다. 선관위에서 이게 같은 공공기관인데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 그리고 재선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선관위가 굉장히 부실하게 선거를 했고 재선거에 대한 또 그 국민적 관심도가 높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뭐 결과가 나온 거고 재선거를 하는 데에 대해서 뭐 당연히 뭐 비용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고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흔히 뭐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잖아요. 이미 결과값이 나오면 사람들이 그에 따라서 편승하려는 그런 현상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결과를 보고 이거에 따라갈래 대중이 편승할래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더 아까 동훈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염이 된 선거에서 이미 더 오염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재선거는 저는 좀 무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반면 그러면은 동욱님은 재선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쪽이세요? 아니면 반대하시는 쪽이세요? 저 마음 같아서 그냥 도의적인 거 현실적인 문제 빼고 도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재선거를 해야 한다 생각하지만 뭐 이제 진희 형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미 그 잠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때 투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표를 했다는 걸 이미 오염된 상태예요. 이미 오염된 상태고 돌이킬 수가 없는 상태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상태고 이렇게 우여곡절로 결국에는 잠실에서 투표만 빼오고 물론 이제 영향은 없는 결과였어요 그 투표. 근데 그 그렇죠. 영향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 자체가 일어났다는 게 너무 치명적이에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 가지고. 하지만 물론 다시 재선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면 선택지가 사실 없다 봐요. 할 수가 그렇죠. 없다고 저는 현실적으로 봅니다. 또 들리는 얘기로는 법적 근거도 좀 희박하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좀 이 과정이 오염이 됐지만 이 결과값도 오염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대부분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일부에서 평택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평택을에 또 출마한 후보인 황교안 후보가 대표적인 부정선거를 좀 옹호를 하고 거기 그 논리를 가진 후보인데 그 부분의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 말인즉슨은 그 한 자릿수의 득표율을 제외하고서는 제외를 하고서는 동의를 얻지 못한다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해서는 되게 전국민적인 분노를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잘못을 했고 한 가지 더 또 덧붙이자면 저는 좀 국민의힘이 또 어떻게 대처를 할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어쨌든 졌지 않습니까? 12대 4로. 그러면 도의적으로 원래 그렇게 되면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요. 항상 그래요. 그냥 그게 공식이잖아요. 네. 저 지면 뭐 잘못을 했든 안 했든 관행적으로. 근데 장도연 대표는 그러지 않고 있단 말이죠. 심지어 본회의 시작했는데 안 나오고 선관위 찾아가서 항의하고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게 또 국민의힘 당권 내부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빌미를 주는 거 아닌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장기화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거대 야당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 또 그만큼 또 소모전이 들어갈 테고
그 싸움이 지속될 거고 결코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두 분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면은 어쨌든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부족했던 지역구가 대체적으로 보수 세력이 우세했던 그리고 지지율이 높았던 곳에서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좀 일어난 곳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힘에서 분노를 조금 더 사는 게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맞습니다. 선관위에 정말 혀를 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선관위도 재정비를 통해서 국민의 참정권이 정말 침해되지 않는 그리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국민 일꾼을 뽑을 수 있는 그러한 정치가 뒷받침돼야 되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혹시 또 첨언하실 게 있으신가요? 뭐 너무 동의를 하고요.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말씀하신 대로 잘 좀 해결이 되고 이번 기회에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청시소 6화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